안녕하세요, 푸딩맨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기초 1로 이제 차트의 흐름을 제가 찍었는데 이제부터 제가 이제 녹화 방송 올릴 거는 기초, 그다음에 기본, 심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짧게 올리면서 최대한 많이 올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습득하셔가지고 조금 매매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렇게 한번 찍어볼 생각인데 재료의 중요성이라는 걸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일단 재료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가장 와닿는 말이겠죠. 재료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가장 구두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가장 설득력 있는 말들이고,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나든 어디 카페를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항상 주식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재료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2차 전지가 정말 주식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주가 정말 좋기 때문에, 친환경주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미래산업이라는 거는 반드시 좋은 건 맞아요. 무조건 좋은 건 맞아요. 그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쯤이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냐란 말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래 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른다고 하면 누구나 다 투자하면 누구나 주식으로 다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차트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차트의 어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알아야 사실 뭐 이런 재료라는 걸 알고 있어도 조금 더 도움이 된단 말이죠.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트를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느냐,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재료는 반드시 보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주지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료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설득력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현재 어느 시점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주라고 하면 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원전주 한번 봐볼게요. 뭐 원전주라고 할 때도 뭐 대표적으로 뭐 보성파워텍, 뭐 일진파워, 뭐 에노토크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전을 좋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사실 이런 고점에서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고점에서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거 수치가 못해도 30% 40%는 또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고점에서 잡는다고 하면 또 이것도 반드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오고 있는 현상을 밟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을 밟고 어떻게 보면 최고 저점으로 와 있는 상태고, 이런 현상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는 보조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주지표는 반드시 차트를 보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느 정도 상승을 했네. 상승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눌림이 떴을 때 난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상승이 떴네요. 그럼 나는 어느 정도 눌림이 떴을 때 들어가야지. 이 재료가 좋다고 해서 바로 내가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10% 정도 20% 정도 상승을 했네. 그럼 나는 눌림에서 들어가야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고를 파는 부분에서 들어가라 했어요. 고를 파는 부분에서 들어가야 우리가 물릴 위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를 파는 부분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해야 그 다음에 시점은 올라오는 시점이 나오는 거지, 내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제가 잡아버리면 그 뒤는 내려올 시점이 더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가는 시점에 잡지 마시고 반드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점에서 조금 초점을 두고 맞추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재료가 뭐 보조지표라고 해도 안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보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러면 재료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회용성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성 재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회용성 재료라는 거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핸드폰 어떤 뭐 개발을 했을 때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일회용성 재료예요. 우리가 그냥 단기간에 볼 수 있는 재료. 예를 들어서 전쟁주는 일회용성 재료일까요? 미래성 재료일까요? 당연히 일회용성 재료겠죠. 그럼 내가 미래성 재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미래성이 보이는 재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주라든지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 뭐 구리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산업이 조금 더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래성 제로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부분들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물리더라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쟁의 관련주를 지금 물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면서 물을 타더라도 앞으로 못 빠져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곡물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관련주 많잖아요, 그쵸? 뭐 가스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뭐든지 많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고점과 저점이 이제 낮아지면서 내려와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려도 나중에 물을 타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못 받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집어 넣을 때는 이 미래성 재료를 위주로 내가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이제 형성시켜 주는 게 반드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비중을 이제 쭉 쏟고 하는 건데, 반드시 이제 재료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뢰성을 갖고 이제 움직이지 마시고, 항상 내가 진입할 시점을 가장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절대 재료는 너무 내가 마음적으로 너무 신뢰를 갖고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보조적으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